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감옥 독방에 갇혀 있다고 해도 뭐 본인이 자유롭다고 느끼면은 그거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는 있겠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면 뭐 제도적으로 얼마나 보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인가 지금 이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인터넷 밈들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인터넷 밈들을 또 따라하면서 사실무근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을 또 우리가 퍼다 나르고 하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또한 누군가의 조작과 의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더욱더 대규모 세뇌가 가능해졌을 그럴 가능성도 많죠.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뭐 TV처럼 대규모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보다는 일반인의 다양한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어차피 사실 확인도 안 된 설들 중에 좀 더 대중적으로 퍼져나간 것을 따라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 바보상자 텔레비전에 눈을 떼지를 않으면서 멍하니 그것만 주입당하던 시절보다 본질적으로 사실 나아진 건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란 매체가 진짜 그렇게나 진실을 진실대로 전달하고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애초에 전달력 면에서 그렇게 뭐 필수적이고 혁신적인 것일까 또 이걸 먼저 따져보자고요. 인터넷 없던 시절에도 뭐 도시괴담이나 연예인 뒷소문 같은 거 뭐 며칠 만에 전국적으로 잘 퍼져 나갔죠. 그리고 새로운 놀이 문화나 유행도 잘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필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넷 밈의 존재로 인해 인터넷 페인들끼리만 통하는 밈과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유행이 확연하게 분리된 느낌이 강하죠. 뭐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뭐 필수적인 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좋은 거 하면 그만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터넷 여론이니 밈이니 아무리 퍼져나가 봤자 인터넷 사실은 인터넷 페인들끼리의 세상이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거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그걸 사실 들어도 인간 언어가 맞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인터넷 밈이라는 거는 인터넷 페인들끼리의 동질감을 위해서 뜻도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지저대면서 더욱더 단순화와 획일화를 초래를 했고 일반인들은 이해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파급력이나 전달력 면에서도 인터넷의 기능은 그다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문재양 세력들이 사이버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첨단 사회주의로 민중을 재노예하기 위해서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인터넷이란 수단이 뭐 그다지 민중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면서 정치적 선동과 감시 사회를 만드는 자유 억압과 획일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못하던 인터넷 하나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이미 인터넷이란 수단은 민중의 자유가 아닌 위정자의 정치 수단, 감시 수단, 즉 옛날 정치인들은 엄두도 못 내던 그런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은 중공 수준의 인터넷 검열 국가죠. 그리고 문재양 정부 출범하면서 개인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정부가 수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이버 실시간 감시 체제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과연 그런 우리가 중세시대 도망자들보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범죄자, 도망자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추적하고 검거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위시해서 일반인들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당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군대 있을 때 수양록을 솔직하게 쓰라고 하죠. 수양록 절대 검사 안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구라를 쳐놓고는 부대에서 자살 사고 같은 거 나면은 수양록 압수해서 다 검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지배자들이 국민의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인권과 프라이버시도 존중을 안 하고 지들 지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마저도 경우에 따라서 파기해버리는 그런 사회라면은 언제고 이 사람들이 현대의 발달된 기술을 악용을 해서 민중을 감시하고 가축처럼 사육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유주의 헌법이라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개개인의 자유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그런 헌법의 핵심 취지, 그 개개인의 헌법의 핵심 취지는 개개인의 자유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 헌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 핵심 전제, 그 핵심 취지와 전제는 절대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생활 폭로를 누가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생활 폭로질로 여론몰이를 해봤자 그 폭로당한 당사자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부적절하게 추적하고 폭로한 그 폭로자가 오히려 가해자로서 우선 질타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해도 민간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부적절한 감시 수단으로 이 기술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개인의 자유 보장, 이 개인의 자유 보장, 철저한 개인의 자유 보장 이거여야만 하는 까닭이에요. 이 전제를 절대 깨면 안 돼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헌법 서두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고 전염병 예방을 빌미로 모든 국민들의 실시간 이동 동향을 정부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죠. 그런 사회를 만든 이 정부가 조만간 국민들 태어나자마자 몸에 칩부터 박자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어요? 만약에 몸에 칩을 박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당하면서 그 칩을 또 다른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위협까지도 그런 위협에 노출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자 그런 삶이 과연 원시시대 때 동굴에서 뭐 야생동물이나 적대 부족에 대한 위협을 위협으로 이제 불안하게 살아가던 그런 원시인들 그 원시인들보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